색깔 있는 종교인들의 이야기 공감 토크 색종이에 이승아입니다. 입시며 취업이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공부 걱정 없이 시원하게 놀아본 청소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논다라는 단어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주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제대로 놀 줄 알아야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다라는 종교인이 있어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색깔 있는 종교인 윤병훈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부님 제가 듣기로는 원래 양업고등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계셨었는데요. 이제 현재는 놀체인 양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네, 네. 일단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그런 단체가 아니고 교회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구현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그 놀체인 양업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놀체인이라는 말은 놀이, 체험, 인성을 줄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양업은 미래에 대한 교육을 구현하는데 좋은 업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양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신부님께서는 교육 쪽에 몸 담으신 지 좀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전체를 다 이렇게 모으면 37년 동안 교육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재단에 매개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평교사로다가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관리자가 되었을 때쯤 해서 이제 교장이 된다면 좀 특별한 그런 교장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적에 이제 1995년도의 상황은 그 이제 학교 밖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10만 명이 이렇게 넘었는데 그래서 그 학교를 우리가 세우면서 교장으로 15년 동안 그래서 다 합해서 37년 동안 그렇게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놀체인 양업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반 공교육이랑은 조금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서 원로 사목자로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를 떠나니까 교회가 더 잘 보여요. 그리고 학교를 떠나니까 학교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한 발짝 좀 물러서니까 더 잘 보이신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참 굉장히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굉장히 보수적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놀체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우리가 만든 계기는 어떻게 하면 이 양업고등학교에서의 15년 동안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교육의 노하우를 이 사회 속에 또다시 접목을 시킨다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적에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회적인 요구는 신부님 그냥 떠나시려고 하십니까? 그 귀한 노하우 결국은 양업을 좋은 학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노하우를 그 학교라는 공간에 가둬놓는 것보다 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을 구현한다면 얼마나 좋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서 이 놀체인 양업 협동조합을 우리가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한정적인 공간보다 이제 오히려 나오시니까 더 많이 그 꿈을 좀 펼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학생들은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학생들은 이제 주로 이제 소외계층 아이들의 그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산업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곳과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이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숲 체험반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반이 있고 또 한 반은 이제 어떤 반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 속에서 국영수 사과 또 예체능 이런 학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학원생들을 우리가 놀체인 양업에 우리가 끌어들여서 또 다른 그런 어떤 교육의 방식을 우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는 반이 있는데 그 반을 이제 우리가 수강료가 있어요. 뭐 한 달에 20만 원씩 네.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오지요. 그래서 다양한 놀이 체험을 한다고 해서 다놀이반 이렇게 이제 정하고 다놀이반? 예, 다놀이반. 예, 다양한 놀이 체험반. 이제 숲 체험반은 숲에서 이제 하는 거고 다놀이반은 다양한 놀이 체험을 이제 함께 함으로 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교육 방식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우리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놀아야 된다. 그렇지, 예. 잘 노는 사람이 네. 좋은 인성을 가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놀이가 그 놀이가 맞나 싶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작업을 한다거나 어떤 활동을 할 적에 그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맹목적으로 의미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놀이라는 것은 뭐냐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현장에서의 교육 방식. 그러니까 어떤 학원가나 또는 교실에서의 그 교육 그런 공간을 우리가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과서를 가지고 현장에 가면 모든 것이 다 교과서가 돼요. 직접 체험을 그렇죠. 하는 게 바로 네. 놀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놀이는 우리가 그냥 흥미롭고 재미있는 유희적인 그런 놀이가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그 의미를 갖고 원의를 가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놀이는 많은 체험을 하게 되죠.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체험이 모여져서 이제 경험이 되잖아요. 네. 그 경험은 엄청난 영향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을 낼 수 있죠. 네. 사실 저희가 이 공교육에서는 그런 체험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또 간접적인 경험으로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는 건데 여기서 그렇죠. 직접 또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험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굉장히 역발상적인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역량을 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데 역량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니까 왜 공부를 하는지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방법을 바꿔서 정말 그 놀이를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고 경험을 얻게 된다 그러면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학창시절을 좀 되돌아보면 네. 제가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네. 수학이었는데 네. 도대체 수학을 왜 공부를 해야 하나. 저는 그냥 뭐 숫자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깊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생각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싼 학원비를 내면서 주입식으로 수학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사실 그것도 본질을 좀 잊어버리고 그렇죠. 예. 주입식 공부만 해서 그런 거겠죠? 예. 네. 여기선 어떻게 공부 방식이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산을 오른다.
또는 뭐 속리산 문장대를 오른다 하는 것은 하나의 놀이가 되겠죠. 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문장대 정상까지 오르는 그 과정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욕구가 네. 우리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힘이 들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등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올라간단 말이죠. 가다 보면 정상을 찍고서 그 산들바람을 이렇게 맞았을 적에 그때 오는 그 성취감, 그 다음에 어떤 자존감, 자긍심 이런 것들이 생길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눈높이를 달리하면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꼭대기 이제 정상에 우리가 다다랐을 적에 아이들은 뭐라 하냐면, 내 눈 아래 모든 것이 다 보이네. 아, 이렇게 힘들여서 우리가 올라왔더니 아래가 다 보이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신분 상승이 된다 그러면 신분 상승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갖도록 해주는 것, 이런 그 프로그램이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악등반은 좋은 하나의 놀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는 동기부여가 됨과 동시에 그 아이들이 내려와서 그 힘든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우리가 통해서 자기를 성취해가는 거죠.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대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는 왜 대학원을 다니는지 그 어떤 존재에 대한 의미부여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교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뭐 100마디 말보다는 그렇죠. 한번 직접 예. 경험을 해보는 게 나은데, 뭐 저도 대부분 아마 부모님들이 뭐 공부해야 된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널 위해서다. 네,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말보다는 우리 신부님 말씀처럼 그냥 오히려 체험으로 한번 다 같이 손잡고 이렇게 가족끼리 등산을 좀 완주해보는 것도 예. 큰 동기부여로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강제하고 간섭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적에는 언어적이나 물적인 폭력을 가하는 그런 교사나 또는 아니면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과연 부모님의 요구나 선생님의 요구를 따라주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발성과 자기 주도성을 갖도록 놀이를 통해서 그 삶의 동력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양상은 새롭죠. 그래서 엄마 나 학원 가고 싶어. 나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부모님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부모님이 가라 해서도 안 갔는데, 반발했는데 자기가 놀이 체험을 통해서 이 동기부여가 되니까 와서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나 공부할래. 나 학원 가 보내줘. 이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건 바로 자발성과 자기 주도성이라는 삶의 동력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서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학원의 방식은 부모님이나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냥 답습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역발상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발동이라는 그런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우리 이 단체에서 우리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는데 이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좀 봤거든요. 근데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요리도 하는 것도 있고 산에 가서 뭐 캐는 거 뭐 다양하게 있는데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뭐 이제
텃밭에서 그래서 직접 봄에 이제 씨를 뿌려서 수확하는 것까지, 그래서 팜 파티를 하는 그런 것까지 아이들이 직접 거기에 흙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또 색다른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산악 등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골짜기 바닥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과 이제 중턱에서 또는 아니면 정상에 올라서 자기의 성취감 이런 것들을 갖는 그런 산악 등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 체험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뭐 직접 미술관을 간다든가 또는 아니면은 어떤 예술의 전당을 가서 직접 어떤 그 클래식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예술을 갖다 우리가 포함시킨다든가 또는 아니면 미술 작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 성장을 돕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우리가 목공이라든가 공예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런 재능을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체험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현장 체험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을 올바로 이제 잘 이제 진보하기 위해서는 부모 역할 훈련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자녀들의 그런 여러 가지 돕는 그런 그 분석들 이런 것들을 또 함께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게스트를 초청을 해요. 네, 게스트를 초청하는데 성공한 젊은이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 그래, 예. 그래서 성공한 게스트를 초청해서 직접 경험담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주먹을 불끈불끈 쥐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현실감이 있잖아요. 현장감도 있고 현실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체험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안에서의 그런 또 유대관계, 또 그 인간관계, 그다음에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체험들. 요즘에 경쟁 사회에서 그런 인간관계라든가 또는 상생소통이라든가 이런 협력의 그런 공생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어려워요, 사실. 없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 속에 뛰어든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학생들과 또래들과 함께 만나면서 서로 이 순화될 건 순화하고 또 나쁜 그림들은 머릿속에 다 빼주고 좋은 그림을 우리가 담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교육의 에너지를 갖다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 나쁜 그림을 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다 빼내고 좋은 그런 그 그림들을 그 아이들한테 넣어줬을 적에 그게 이제 아이들이 정말 신나는 거지. 우리가 놀체인 양업 이렇게 사회협동을 한다니까 부모님들이 우리하고 동떨어진 생각이다. 우리는 무조건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야 되고 우리는 오지선당행에 한 개의 답을 정확하게 찝어서 우리는 성적을 좋게 올려서 정말 스카이 대학을 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공식화 딱 대입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들이 어디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되냐면 아파트 사주고 또 연금 다 뺏겨서 결국은 모든 자녀들의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면서 빈털터리 가서 죽는 데까지 부모님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그 속 뜻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고기를 먹여주는 것을 우리가 사다가 먹여주기만 했지 고기를 잡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자기에 대한 성취감이 그 행복이 어디에서 우리가 찾겠느냐고. 네. 근데 사실은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 제가 아직 부모는 못 돼봤지만
사실 그런 욕심을 좀 버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이를 교육하는 방식에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좀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그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은 정말로 교육에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찾아오셔요. 정말로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네. 부모님들도 역시 즐거워해요. 그리고 행복해 네. 합니다. 아. 그래서 대개 불안 증세에서 늘 학원을 찾는 그 부모님들을 볼 적에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정말 수월성 인재들이다 또는 엘리트 인재들이다 했을 적에는 그 학원가의 여러 가지 학원을 갖다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저는 그 한계상을 넘어서 훌륭한 인재로 커나가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놀체인이 필요 없어요. 학생들은 그 원리가 본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적어도 70~80%의 많은 학생들은 강제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한계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은 목적도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의미 없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냥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시대에 인문학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5분 강의 같은 거. 요즘도 뭐 인기가 있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사고인데 그 비판적인 사고나 철학적인 사고는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인문학인데 그 인문학보다는 그냥 우리가 경제 어떤 돈 맞아요. 모든 어떻게 하면 것이 돈을 많이 벌까? 돈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죠.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데 지금 모든 위기가 돈이 목적이 되니까 결국은 기후변화도 그렇고 저출산도 그렇고 또는 아니면 이런 교육 위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온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인간의 황폐와 인간의 어떤 인성 자체의 어떤 황폐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위기들이 우리가 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신부님,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교육 철학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주시면. 교육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자유로움 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르는 것이 우리 놀체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어떤 교육 철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신부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색깔 있는 종교인들의 이야기 공감 토크 색종이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그 이혜인 수녀님의 바닷가에서라는 그 시 중에서 우리가 밀물이 밀려올 때 우리가 품어 안고 그리고 썰물이 나갈 때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물질적으로 정말 풍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는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또 참 불만이 참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돈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면서 정말 정신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물질을 지배할 수가 있을 텐데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 결국은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행복한데 또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고 그랬을 적에 우리가 행복하고 싶지만 또 불행하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오면서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신이 우리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리드하면서 자기의 삶을 정성스럽게 우리가 살아갈 적에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